이번 영상에서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는 뇌혈관 협착 같은 경우에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MRI나 MRA에서 뇌혈관 상태나 뇌 상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몇몇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줄기세포가 뇌혈관 질환 치료제다는 아니고요. 이 뇌혈관 질환에서 치료를 하면 내가 원상복구처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에 그냥 재활만 하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줄기세포가 분명 의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오늘 시간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환자의 전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희 줄기세포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줄기세포 영상도 제법 많이 있다 보니 좀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팔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발. 첫 번째 사례자를 보시면 72세 남자 환자분이고, 왼쪽 MRI가 치료 전 MR입니다. 정상적인 뇌의 색깔은 회색인데 이 원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입니다. 뇌경색이 발생해서 언어를 담당하는 뇌부위 손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골수 줄기세포를 3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뇌경색 발생하고 나서 3주, 7주, 10주차 때 3번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치료 후 MRI를 찍었는데 한번 보시면 하얀색 부위가 분명히 줄어들어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얀색이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 3번의 치료 후 남아있는 부위는 실제로 뇌세포가 죽어버린 부위고, 그러면 처음보다 줄어든 하얀색 부위는 뭐냐? 이걸 이스케믹 펜움브라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세포와 죽어있는 세포가 섞여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역작용, 염증 반응, 혈류 저하로 인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런 완전히 죽지 않는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가 섞여 있는 이스케믹 펜움브라라고 하는 부위가 개선이 되면 MR에서 3번의 치료 후에 남아있는 것은 죽은 부위고요. 뇌세포가 그 주변에 하얗게 되었던 부위가 회복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61세 여자 환자분이고, 보시면 오른쪽 뇌혈관에 다발성 혈관 연축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MRA라고 합니다. 뇌혈관 이미지이고요.
뇌혈관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혈관인데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전대뇌동맥도 협착이 있고 중대뇌동맥 가지 부분에도 협착이 있고 그리고 척골동맥에도 협착이 있습니다. 이런 다발성 혈관 연축으로 인해서 이 우측 뇌혈관 연축으로 인해서 좌측에 편마비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증상이 있고 나서 경미하게 뇌경색이 왔고요. 뇌경색 발생 3일째 첫 번째 줄기세포 치료, 한 번의 줄기세포 치료를 했는데 하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MRA를 찍었더니 혈관 연축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혈관이 더 살아나는데 이게 없던 혈관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은 있지만 피가 안 가서 보이지 않던 것이 혈류가 개선이 됨으로써 혈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며칠 내에 없던 뇌혈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혈관 중에 혈액순환이 안 되던 곳으로 혈류가 개통이 되면서 혈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아래쪽 척골동맥도 마찬가지로 보면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면서 이 주변에 희미하게 보이는 혈관들이 다시 제법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줄기세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있던 병변 측 혈관도 좋아지지만 이 반대편 혈관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반대편 혈관도 혈류가 저하되어 있던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위도 이렇게 혈류의 순환이 좋아지는 혈관이 개통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4세 여자 환자분이고 아마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브레인 포그 때문에 인지 기능이 너무 떨어지고 기억력, 판단력도 떨어져서 저희 병원에서 자율신경 치료와 TMS, 고압산소 치료도 하시던 중에 MRA를 찍었는데 혈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브레인 포그가 발생하고 나서 2개월째 한 2번의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MRA를 다시 찍었더니 이 하얀 뇌혈관 부위가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혈류가 좀 증가하고 가지 않던 혈관에도 혈류가 감으로써 혈관이 보이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류 상태가 개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도 인지기능이나 기억력, 판단력 같은 증상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객관적으로 MRA에서도 증상이 그리고 혈관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45세 남자 환자분이고 극심한 두통과 점진적인 시야가 결손이 되면서 신경과랑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서 뇌혈관이나 뇌신경의 문제일 것 같다라고 해서 MRA를 찍고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MRA에서 뇌혈관은 이렇게 보이는데 가다가 짤록하게 좁아집니다. 혈관이 이렇게 가다 갑자기 좁아지는 이 부위 때문에 이 혈관이 좁아진 데는 늘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자생적으로 좁아진 혈관을 늘리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거나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극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지나는 트랙으로 가는 혈류 또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야 결손이 생길 수 있고요. 이 부위에서 망막이나 각막 또는 시신경이 있는 쪽으로 혈류는 안 가지만 시신경이 지나는 트랙으로는 혈류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증상 발생하고 2주 되는 시점에 줄기세포를 한 차례 하고 나서 혈관이 막혔던 부분이 이렇게 개통이 되는 MRA상에서는 참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판단을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뇌동맥의 말초 부위에도 이렇게 오른쪽에서처럼 혈류가 더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분이고 좌측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걸을 때 쩔룩거린다라는 증상으로 검사를 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혈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좁아진 부위가 2번의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나서 혈류가 증가하면서 보이지 않던 혈관도 보이게 되고 희미하던 혈관도 좀 더 선명해지고 이런 혈류 개선, 혈관의 재개통 같은 줄기세포의 긍정적인 기능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다음은 80세 남자 환자분이고 언어장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MR을 찍었더니 뇌에 경색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 반대편 혈관은 좋은데 이미지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반대편 혈관에 비해서 좌측
혈관을 보시면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 혈전에 의해서 막혀서 혈류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하고 한 2주 정도 대학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재활치료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재활의학과로 전과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점에 저희 병원 내원을 해서 골수줄기세포를 한 차례 시행하고 3일째 MRA를 다시 찍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말문이 좀 트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서 MR을 좀 빠른 시간에 찍었던 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뇌혈관이 혈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혔던 혈관에서 혈류의 개통이 되는 혈류가 증가하는 증상과 함께 MR에서도 뭔가 개선되는 이미지가 나타났던 분이고요. 이분은 1년 뒤에 MRA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물론 1년 뒤에는 증상이 더 많이 좋아져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말씀을 잘 하셨던 분인데요. 치료 전에 비하면 한 번의 골수줄기세포 후에 한 2주째 MR 뇌혈관 모습이고요. 1년이 경과한 뒤에 보면 혈관이 훨씬 더 굵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혈관인데 이 정상적인 혈관과 비교하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과 비교했을 때 1년이 지나서 이 정도가 되면 상당히 양호하고 경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은 54세 남자 환자분이고 요걸 뇌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숨골이라고 얘기하는 뇌간에 뇌경색이 오면 회색깔이 정상인 뇌에서 요 하얀색 부분, 이 뇌경색이 온 부분입니다. 요거 말고 요런 하얀색은 뇌척수액이 지나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뇌척수액이 지나는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회색깔이어야 하는 뇌 부위에 하얗게 보이는 뇌경색 부위가 2번의 줄기세포 시술 후에 한 달째 검사를 했을 때 거의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R상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던 분인데 증상은 실제로 MR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증상도 호전은 있지만 MR보다는 좀 미미했던 분이고 물론 시간이 가면서 증상은 점점 좋아졌지만 MRI에서는 꽤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는데 MR만큼 증상의 개선은 없어서 좀 아쉬움은 남았던 분입니다. 줄기세포 전 모습을 보시면 좌측 편마비로 인해서 걸을 때 왼쪽에 힘이 없다 보니 정면을 응시하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을 보게 되고 그리고 팔도 힘이 빠져서 늘어져 있습니다. 완전 마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쩔룩거리면서 보행은 가능했던 분인데요. 2번의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나서 이 발 모양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비스듬히 걷는데 오른발처럼 왼쪽도 일자로 걷게 되고 왼손도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응시하면서 걸어야 됐었는데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지금쯤 되면 이제 정면을 응시하고 걸을 수 있게 되었던 분입니다. 물론 MRI보다는 증상의 개선이 미미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환자분은 나름대로 한 2달 만에 이렇게 힘도 생기고 팔도 올라와서 만족도가 좀 높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세 여자 환자분이고 뇌막염 후에 사지에 근력 저하가 왔던 분이고 뇌막염이 치료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뇌경색이 왔던 분입니다. 수두증도 보이고 뇌경색도 있어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사실 고령의 연세에 뇌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사실 지금 상태에서 해줄 게 없이 요양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줄기세포를 했던 분입니다. 사실 이 줄기세포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바는 너무 많은 과도한 기대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보여드리는 게 주저하게 되지만 그래도 했던 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뇌경색 부위도 조금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영상을 보시면 사실 치료 전에는 왼쪽에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몸의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정면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두증과 뇌막염으로 인해서 전신에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래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만 있어야 되고 고개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아이 컨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수줄기세포를 한번 하고 나서 요양원 또는 재활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나서 간병인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조금 놀랐는데요. 한 2주 사이에 환자분이 의자에 앉게 되고 돌아갔던 고개도 좀 돌아온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눈맞춤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추가적인 치료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만 치료하고 그 뒤에는 저희 외래에 오시지 않아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도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 번 줄기세포 치료 후 2주 사이에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영상에도 올렸던 분인데요. 40세 남자 환자고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지주막하 뇌출혈이 생기고 뇌출혈 후에 뇌에 염증이 퍼져서 사지마비 상태였고 눈 컨택도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국내로 이송을 해서 몇몇 대학병원을 갔지만 사실 해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듣고 아름아름 알아서 저희 병원에 진료를 보고 줄기세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번째 치료를 하고 8달 정도가 경과됐을 때 스스로 병원에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면 7, 8개월 사이에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지만 물론 자연적으로 서서히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재활의학과에서 저희에게 환자를 보내주신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비슷한 거는 뭔가 정상적인 자연적인 회복보다는 회복의 속도가 빠르고 회복의 정도가 차이점은 명확히 있다라는 게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막염 같은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에서 저희가 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환자분들의 MRI나 MRA, 즉 뇌 상태나 뇌혈관 상태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객관적인 사진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일부 영상이 있는 분들은 전후에 활동 모습이나 근력 저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실감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빌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공유를 할 수 있게 동의를 해주신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뇌혈관 질환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아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참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뇌혈관 질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내국인들은 국내에 특별한 데이터나 자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환상을 주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뇌혈관 질환 후에 실 재활 말고는 할 게 없는 상황에서 막막하고 막연하고 뭔가 치료법이 없을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즉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와 함께 실제로 치료를 했던 분들 중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말이 아닌 영상이나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뇌혈관 질환 후에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